안녕하십니까. YCN 초대석입니다. 밖에 다니면서 마스크를 벗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셨죠. 그래도 실내에서는 아직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만화의 꿈으로 자아실현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그런 공자님의 77대 손이신 공유년 박사님을 모시고 박사 공부를 어떻게 하셨는지 저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요. 그래서 한번 모시고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부터 하시고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이 유림 방송에서 네, 이렇게 대담으로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게 돼서 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윤현입니다. 저는 그 1938년생으로 그 전라남도 화순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그 6학년 때 6.25 전란을 만나가지고 6학년 졸업증이 지금도 없습니다. 휴전 기간 3년 동안은 시골에서 농사일을 돌보면서 주경야독으로 한문을 조금 배운 것 뿐입니다. 이제 세상이 좀 편안해지고 해서 휴전 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또 마치고 와서 공무원 생활로 국가보훈처에서 네, 35년 동안을 외길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네, 그 내가 이제 정년을 1999년도에 했는데 네, 네, 그때 61세였습니다. 네, 정년을 하는 후로 제가 평소에 하고 싶은 것이 동양고전이었습니다. 네. 동양고전이어서 뭘 하나 하고 이렇게 궁리하다가 첫 발을 내디딘 것이 네. 이 성균관의 석전교육원이었습니다. 네. 그럼 그래서- 어떻게 누구 소개로 오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성균관에 입성을 하셨는지? 그때는 이제 이 얘기가 내 개인적인 얘기인데 네. 그 제가 그 공자님 77세 손이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곡부에 저희 공자님 사당에 우리 한국의 일가들이 네. 후손들이 거기 저 제례를 묘시로 갔어요. 네, 네. 갈 때에 중국에 가서 이렇게 의식을 차리려면은 홀기도 있어야하고 네. 축무도 있어야해서 네, 네. 그때 내가 이 성균관을 처음으로 찾아와 가지고 그런 사정을 했더니 네. 그때 권홍 원장이라고 네, 네. 무형문화재 85호로 네, 계셨죠. 네. 그 어르신이 계셔가지고 기꺼이 이렇게 협조를 해주셔서 네. 제가 그 문화원이 중국 공자님 사당에 가서 네. 그 제례를 모시고 왔습니다. 네. 참 그 큰 용기를 얻으셔서 성균관에 그 녹화를 후로 이제 하셨네요. 말하자면은 이 인연이 되어서 네. 저도 이제 여기 와서 공부도 하고 있는 찰나에 그 다음에 2004년에 이 학점운영제가 되어가지고 네. 여기에서부터서 공부를 시작해서 네. 여기 졸업하고 한국 방송통신대학교로 네. 가서 거기에서 학사, 석사 네. 그 두 과정을 겪고 네. 그 석사 과정에서는 내가 행정학과를 가가지고 논문은 그 대신 동양고전 네. 인정에 관한 연구, 네. 논어의 군자상을 중심으로라는 네. 논문을 써서 네. 2년 동안 그 졸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제 소원이 평소에 네. 이렇게 학위가 없고 그 고등학교 출신으로서 사실상 저도 현직에 있으면서 4급대 출전 보훈지청장도 네. 하고 네. 또 2급으로 승진해가지고 보훈심사위원까지 했습니다. 네. 참 운이 좋았죠. 네. 내가 이제 그 사무관은 내가 50살에 그 시골에 있으면서 승진 시험을 늦게 봐가지고 네. 했는데 이 지금 박사님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성실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균관 대학교에 그래서 노크를 하기 시작한 지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인가요? 2016년에 저 하반기 네. 9학기 때 들어왔으니까요. 네. 9월 1일부터서.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입학하고 등록하고 네. 면접은 과정은 네. 시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내가 논문을 써갖고 갔기 때문에 비록 행정학과를 석사를 나왔지만 네. 논문은 이 동양고전에 네. 논어의 군자상 그 고전을 썼기 때문에 네. 그 교수님들이 네. 좀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닳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행정학과 다니면서 이렇게 동양고전을 썼지? 네. 야, 이런 그 말씀은 안 해도 그런 감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또 성적도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은 A풀, 네. A 학점 다 나오고, 네. 그다음에 또 내가 그 한문을 자격증이 1급도 있고 사범도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자격증이 있고 하다 보니까 네. 나이가 그때 내가 78세였는데 내일 모레 80세인데 그 나이에 무슨 어떻게 여기로 왔냐고 이렇게 대단하세요. 했지만은 네. 하여튼. 뭐 내가 참 소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고 네. 이렇게 해서 참 여러 가지 과정을 있습니다. 어려운 과정은 있지만은 네. 나 그런 여러 가지 것을 참작해 갖고 네. 제가 입학을 해서 네. 참 내가 80이 다 되는데 네. 어떻든 나한테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은 특히 방송통신대학교가 네. 평생교육 차원에서 저같이 고령자에게는 더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참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거기에서 다진 그런 그 학문의 네. 노하우라든가 네. 그런 그 노력을 노력의 덕분으로 성균관 그 박사 과정에서도 네. 참 말하자면 마음을 다지고 네. 각오를 다져서 네. 나한테 이 나이에 이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네. 모두가 감사하고 네. 국가에 감사하고 네. 성균관 대학교에 또 감사하고 해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네. 내 힘을 다해서 네. 공부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한 4년 반 5년 동안 네. 공부를 해서 2021년 네. 작년 8월 25일 날 네.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네. 철학 박사 학위를 받기까지 네. 네. 어떤 공부를 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예. 선생님이 그 박사 논문을 모곤 이색 선생님을 예. 타겟으로 해서 예. 쓰셨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혹시 그 모곤 이색 선생님을 선택하게 된 무슨 계기가 좀 예. 있으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그 동양고전이라는 거 배운 유학이지 않습니까? 네. 유학을 배우고 싶었는데 우리나라 유학이 아시다시피 고구려 소수리망 2년 네. 372년의 기록상으로 태학이 설립되면서부터 네. 유학이 도입되었다고 했는데 네. 그 다음에 고려 말 때 중국에서 성리학이 들어오면서부터 네. 실질적인 우리 유학이 발전이 됐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역할을 하는 분이 모근 이색 선생이었습니다. 네. 모근 이색 선생의 부친은 이곡 선생님이라고 가정 이곡 선생님이에요. 네. 네. 그분도 아주 훌륭하신 유학자신데 네. 그분이 중국 원나라 때 거기에서 과거에 합격을 하고 거기에서 벼슬까지 하고 있었어요. 네. 그 무렵에. 네. 네. 근데 이제 모근 선생은 14살 때에 이 성균관시에 합격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20살 때 그 중국 원나라에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중국으로 들어가지고 네. 그 덕분에 중국의 태학에서 공부를 한 3년간 했습니다. 네. 네. 거기에서 성균관을 전공적으로 성리학을 공부를 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고려말 때 이렇게 나와가지고 고려말 때 성균관에서 그 성리학을 교육시키고 네. 이런 그 훌륭한 그 학자님이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내가 그 선생님의 학문을 배우면은 네. 한국 유학을 이해할 수 있겠구나. 네. 네. 그래서 그 선생님의 천인무관 사상이라고 네. 그런 그 철학 사상을 네. 제가 연구를 해서 네. 말하자면 박사 학위를 받은 겁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이 천인무관 사상의 핵심은 뭡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이제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어떻든 이분의 이제 학문을 연구하는데 우선간 그분의 출생과 업적을 간단히 소개했고 네. 그다음에 이 천인무관이란 그런 핵심 사상. 핵심 사상이 뭔지. 그다음에 네. 이 천인무관은 하나의 이제 그 우리가 본성을 타고날 때 천도를 말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네. 이러한 천도에 우리 인도가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수양과 교육을 받아야 하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수양론, 교육론이 들어갔고 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천인무관이라는 것은 하나의 천도와의 인도를 인도. 이렇게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네. 성균관 석전대제 네. 성인들을 묘시는 데이잖아요. 네. 그가 바로 하나의 천도를 다 연구하고 천도를 실행하는 분들이 성인이고 현인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천인무관과 성균관 석전의례 네. 그 관계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핵심적으로 네. 이렇게 연구를 해서 네.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네. 예, 여기 1페이지를 보면은 목은 이색 선생의 생애는 네. 고려말 성리학자이고 그 이색은 그 가정 이곡 선생과 함창 김씨로부터서 태어났습니다. 경상북도 영덕군에서 태어났는데 일찍이 14세에 성균관시에 합격을 하고 20세에 부친이 계신 원나라에 가셔서 그 태학에서 공부를 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을 해서 26세에 과거에 급제하여서 이렇게 벼슬을 얻기 시작해서 64세에 한산부원군 영예문 춘추 사겸 성균관 대사장에 임명돼서 그 후에 모군은 조선 태조 5년 69세로 여주 실록사에서 운명을 가셨습니다. 네. 이게 간단한 모군 선생의 업적이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모군 선생은 여말 선초에 네. 성리학 초기 수용기의 성리학자로서 당시 성리학자 중에서도 그는 수년간 대사성으로 침체된 성균관을 활성화시켜서 성리학의 연구, 강의와 전파 생활화에 크게 공헌한 유종이었습니다. 예, 모군 선생의 핵심 철학 사상은 네. 천인무관 가문물특입니다. 네. 너무 시간이 없어서 요약을 하지만 이 천인무관 가문물특이라는 것은 네. 우리 유학에서 아주 그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이에 앞서서 중국의 주자는 천일 합일 사상을 주장했지요. 네. 이 천일 합일하고 천일 무관은 뭐가 틀리냐? 네. 천일 합일은 알기 쉽게 말하면 천도의 인도가 합일되기 위해서 그 수양을 하고 교육을 받아서 말하자면 성리학적으로 그 철학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그 천도에 합일이 되는데 천인무관은 글자 그대로 네. 하늘과 인간은 간격이 없어요. 네. 원래부터. 네. 네.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서로 감흥을 하늘과 사람이 감흥을 하는데 천도에 어그러짐이 없어요. 네. 인도나 천도나 같다는 그런 뜻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주자가 말하는 천인 합일보다는 네. 한 발 더 나가 있는 나간 것이죠. 거. 네. 네. 이제 그게 이제 이 핵심인데 네. 이걸 그게 담겨져 있는 내용을 네.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게 수양권. 천인무관의 그 천도를 네. 지향하기 위해서 거기에 그 말하자면 천도에 따른 인간의 도리를 지키고 또 정치를 하고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양을 해야 하지 않아요. 네, 네. 자기 수양. 네. 그 수양이라는 것은 그 중국의 그러니까 그 천인 합일의 수양론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그런 내용인데 네. 네. 조금만 읽어볼게요. 네. 중국 주자 천인 관계는 천일 합일을 지향하는 사상이다. 천일 합일을 위해서는 하늘이 인간에 부여한 천부의 본성을 회복해야 하는데 본성을 회복하기 어려운 이유는 성을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성을 인식하지 못하면 성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중국의 주자학에서는 먼저 성을 인식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는데 이를 위해 제기된 것이 이기론이라고 할 수 있다. 주자의 전통에서 이기론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전개한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어떻든 간에 성이 우리한테 그러면 있어야 성을 알아야 그 성을 쫓아서 이렇게 천도에 부합이 되는데 네. 그 과정은 상당히 그 주자학에서는 그 인식을 하는 과정이 절차가 복잡합니다. 네. 네.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은 합의를 하기 위해서 천도의 인도가 합의를 하기 위해서 철학적으로 이렇게 풀어놓은 이 문장이기 때문에 네. 일반이 알아듣기에 조금 어려워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풀었지만은 네. 시간상 그런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신 다음에 네. 네.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모군 모군 선생. 선생님의 교육론은 또 어떻게? 모군 선생은 어떻게 했나? 네. 원래부터서 하늘하고 인간이 이 천도에 합일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아까 그런 주자가 하는 그런 과정이 성약이 된다 이거죠. 네네. 그러나 천도를 말하자면 그러면 무너지지 않게 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존천리 알인욕이라고 해서 네.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말하자면 억제하는 거. 네. 이게 하나의 수양론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네. 예, 그것을 철학적으로 이렇게 풀어놓은 것이 하나의 성리학이고 이기론이는데 아무튼 시간상 그 네. 정도로만 하시고 네네. 교육론도 그와 비슷합니다. 네. 비슷한데 교육론은 교육 이념은 여기도 성리학의 이념적 배경에서 출발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모구는 우주 본체를 태극으로 보면서 이 태극에서 파생된 본성의 기가 인간과 만물을 생성한다고 보았고 네. 그는 하늘의 본체는 태극에 근본을 두고 있지만 그것이 만물에 흩어져서 정제됨으로써 그 밝음이 크다. 그래서 태극에 있는 그 기가 네. 이렇게 기로해서 이 천지에 이렇게 만물을 형성한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게 말하자면은 천도에서 인도로 이렇게 전환이 됨으로 인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왕이나 네. 지도자는 그 천도에 의해서 국민을 말하자면 편안하니 살 수 있도록 인덕을 베푸고 덕지행정으로 해서 국태민안을 이루고자 하는 것. 이게 하나의 수양론이고 교육론입니다. 첫째 자기 몸을 닦아가지고 네. 그 자기 몸 닦은 그 실력과 그 교양과 덕성을 네. 백성들한테 이렇게 베푸는 것. 네. 이게 유학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이겁니다. 네. 네. 그것을 우리 한국의 그 유학 사상을 모근 선생이 실천적으로 최초에 이렇게 성균관에서 교육을 시켜서 네. 전개시켰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모근 선생의 이런 그 철학 사상을 내가 택했다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 성균관 모근의 문묘석전하고 그 네네 천인무관과 문묘석전의 그 관계 어떤 관계에 있느냐. 네네. 그 여기 부분을. 보면 성균관에는 아다시피 공자님을 비롯해서 39위의 성인을 모시고 있습니다. 성인은 어떤 분이시냐? 네. 주역에서 보면은 성인은 천지와 더불어 덕이 합하며 일월과 더불어 밝음이 합하며 사시와 더불어 차례가 합한다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성인이란 인간 안에 내재된 하늘의 이치를 그대로 실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천과 동일한 이가 내재되어 있으며 끊임없는 실천과 수양을 통해 천리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유교적 학문의 이상은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이라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바람직한 인간상을 모델로 제시하여 그와 닮도록 하는 교육적인 효과는 그가 제시한 인물이 위대한 인물일수록 효과가 큰 것이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공자라는 것이다. 네. 예. 그래서 역사적으로 후대에 공자를 왕으로 추앙하고 추모함으로써 교육적인 효과의 극대화를 시도했는데 석전의례 의식의 의미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석전이란 글자는 제물이나 패벽을 신에게 바치기 위해 진열해 놓은 것을 의미한다. 석전의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석전의례는 국가 예제 속에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국가는 왜 그토록 석전을 중시하였는가? 이에 대해 송대 선몽득은 천자가 석전에 침임하는 삼교의 효과에 대해 석전으로 그 도를 중히 여김을 본보이고 하박으로 그 덕을 숭상함을 본보이고 양로로 그 효를 다함을 본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유학사상에서 석전이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명나라 홍무원년에 왕이 석전을 축소하려 하자 시랑, 서정 등의 학자들이 이를 배반했다. 반대했다. 그 이유는 공자는 도로서 천하에 가르침을 베푸시는 것이니 제사하는 것은 그 사람을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제사하는 것이고 그 도를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천하가 모두 공자에게 제사하는 것이니 은혜를 보답하는 예를 폐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이게 석전을 묘시는 근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그 시간상 네. 마무리를 마무리를 네네. 하겠습니다. 네. 결론을. 그래서 그 말하자면은 모근 선생께서
그때 홍건적이 난 이후에 문묘 석전이 아주 의뢰가 망가지다 손실되었는데 모근 선생님이 처음부터서 그때까지 계속 그 성균관에서 석전 의뢰 제례를 이렇게 제작을 하고 과거에 하는 것을 이렇게 수합을 해서 네. 의식을 행했다는 거 이런 내용이 주로 있었고요. 그러면 모근 선생님이 지금 우리 석전 의례를 치르는 그 기본 틀을 만들어 놓으신 그러니까 건가요? 옛날부터서 있었는데 우리가 그 홍건적은 안이 공민왕 때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두 번을 이렇게 나뉘어 가지고 우리가 그 나라가 아주 그 피란을 가고 그런 그 과정에 네. 그 홍건적들이 아주 그 머리에 이렇게 둘른 빨간 네, 띠지 안에 빨간 띠도, 홍건적 네. 그래가지고 무차별하니 이 유학을 말살시키고 또 이 성균관 그 의례도 이렇게 말살시켰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이 회복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모근 선생이 다시 고증을 해서 네. 그것을 다시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한 것으로 네. 그 기록상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예, 그럼, 그렇기 때문에 모근 선생이나 네. 그 유학사상하고는 그렇게 불가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네. 말씀을 드린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네. 는 이제 이상에서 이제 그 당대 유학의 종장으로서 이렇게 새로운 사조로서 급격히 부각되고 있던 정주학 이념의 사회적 평가와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고 네. 이제 이 모근은 그 동중서가 말한 도의 큰 근원은 하늘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도지대원 출어처지라는 구절을 자주 인용했다고 합니다. 네. 이는 그가 인륜 사물지도가 천도에 의거하였음을 굳게 믿었던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하여 천인무의 관계를 일체로 보는 이론을 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모근의 천인무간 감흥물득이라는 천인관계는 주자의 천일합일 사상과는 차이점이 있음을 앞에서 이렇게 논증을 하셨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고대 단군조선과 기자조선의 연원을 밝히고 중국의 선진시대의 천인관, 한대 동중서의 천인감흥설, 송대 성리학의 천인합일설로 이어지는 천인관계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천인무관 사상의 연원을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에서 천인무관 사상의 기본 개념과 구조를 다루면서도 모근의 천인무관 사상이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천적인 수양론과 교육론으로 이어지는 한국 유학사상, 특히 성리학의 특성을 밝히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 훌륭한 학자님의 광대한 학문 중에 일부 주제에 한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계속 제가 연구를 해서 네. 더 연구를 하겠다는 것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감사합니다. 네, 예. 모근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네. 우리 아국 18연에 대한 예. 그 연구도 하셔가지고 우리 유림들이 예. 특히나 우리 유림들이 다 알아야 될 그런 예. 사항이기 때문에 18연에 대한 그 연구는 끊임없이 해서 예. 좋은 학문을 저희 방송국에서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예. 오늘 귀한 시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하여튼 건강하시고요. 예, 예. 네, 다음에 또 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만약에 그 작년 1년도 채 안 되셨네요. 그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셔서 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과 또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